희망과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이웃 다정다감입니다. 어린 시절 이맘때쯤 밥상을 둘러보면서 수은 풀밭이라 먹을 게 없다며 반찬 투정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맘때쯤 나는 제철 산나물들이야말로 진짜 보약이란 걸 말이죠. 냉이, 머위, 두릅과 같은 이 파릇파릇한 새순들 부지런히 챙겨 드시면서 봄 기운 충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을 보면은요, 이 봄나물 중에서 동글동글한 달래 알뿌리가 생각나는데 어떻게 박수혜 리포터 마음에 드세요? 아, 저요? 네. 제가요 좀 귀여운 방울토마토 닮았다는 말은 들어봤는데요. 이 네. 달래 알뿌리 닮았다는 말은 또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그만큼 뭔가 좀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친다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오늘요 전해드릴 소식까지 더하면요. 말 그대로 기운생동입니다. 자연과 사람의 생명력을 담아낸 훌륭한 예술의 세계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한국 화단의 거장, 문자 추상의 대가로 불리는 고암 이응로 화백의 예술혼과 제5회 고암미술상을 수상한 이진경 작가의 작품 세계가 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동양과 서양, 글씨와 그림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두 사람의 예술은 과거와 현재의 경계에서 만나 봄처럼 환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봄볕 수렁거리는 충남 홍성의 작은 마을. 이곳에 지난 2011년에 문을 연 이응로의 집이 있습니다. 이응로 화백이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낸 고향. 화가의 꿈이 새싹처럼 움튼 곳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고암 이응로 선생의 생가터가 되겠는데요. 고암 이응로 선생의 스케치와 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재현된 생가지입니다. 사원록을 통해서 보면은 고암 이응로 선생님의 아버지께서는 어린 이응로가 그림 그리는 거를 못마땅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응로 선생님께서는 요 마당에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면서 여기가 하나의 도화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부지는 약 7,000평으로 고암 이응로 선생의 생가지 기념관과 북카페, 한옥창작 스튜디오, 문화예술 자료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서양의 예술을 넘나들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화풍을 이뤄 세계 무대에서 활약한 이응로 화백. 그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이응로의 집에서는 고암 미술상을 제정했는데요. 수상작가 전시회가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이쯤 올라오니까 벌써 작품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 뒤에 있는 작품만 봐도 제가 오늘 어떤 분을 만나 뵙게 될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기 계시죠? 빨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천에서 작업하는 이진경입니다. 도쿄 현대미술관이 꼽은 12명의 세계 작가 중 한 명인 이진경 작가. 정감 어린 손맛에 이진경체로 널리 알려진 미술가기도 한데요. 작가님께서 사실 붓글씨로도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이응로 선생님이 전주에서 간판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전시 때 간판 작업을 좀 하고 싶었어요. 저만치 은하물 건너 언제나 오려나 그리운 내님이여. 통일이 되고 평화롭고 이랬으면 좋겠는 기원으로 그걸 썼어요. 제일 마지막에 쓴 게 햇빛 같으라라예요. 제가 살다 보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해가 반짝 뜨잖아요. 그때 그 해를 보면서 저 해를 닮도록 해야겠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이게 기준이면 어떨까라는 제안이에요. 전시의 제목은 먼 산 해치고 흐르고. 고암 미술상 수상 직후 이진경 작가는 이응로 화백의 삶의 여정을 천천히 돌아보며 이 전시회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들어오자마자 화려한 색채감이 눈길을 확 사로잡는 느낌이에요. 정용재 장인하고 제가 같이 만든 난등인데 지화 작업은 정용재 장인이 만드셨고 비닐로 만든 꽃은 제가 만든 거예요. 그걸 같이 섞어서 이렇게 꽃을 만들었어요. 그 오시는 분들한테 이 자리를 축하하거나 기리는 의미로. 예. 조성영 선생님께서는 여기 건축 하실 때 애도의 길 혹은 반성의 길 이런 길로 이걸 길게 만드셨어요.
지금 여기에 이응노라는 사람, 또 이응노가 살던 그 땅의 기억,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억과 포함해서 그 동네 사람들 또는 지금 현대인들도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 이응노의 집을 통해서 근대사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그 아마 그 역사하고 다 연결될 텐데 그렇게 좀 됐으면 하는 게 처음서부터 생각이었거든요. 여기 위에 올라가 봤어요. 이 건물의 뒤에 있는 산. 여기 올라가면 묘가 있어요. 거기서 내려다보면 이 건물이 딱 관처럼 생겼어요. 파리에 있는 그 묘에 묻혀 있지만 결국 거기에 못 돌아오잖아요. 그분의 어떤 운명인데 결국은 그렇게 바라던 거기에 못 돌아오고 여기에 묻히지 못하는 원을 어떻게든지. 조성룡 건축가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응노 화백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이곳을 고암 이응노의 묘소의 의미로 설계했다고 하는데요. 이진경 작가는 이런 건축의 의미를 되살려 공간 곳곳에 위로의 손길을 보듬어 놓았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질곡을 통과하며 상처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따뜻한 봄볕을 한껏 양보하고픈 작가의 마음입니다. 네, 여기는 저희 홍천의 집 주변에 개울물이 흐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의 전체 이름은 개울물 흐르고. 이 방은 뭔가 딱 들어서자마자 네. 뭔가 상쾌하면서도 뭔가 되게 싱그러운 느낌이 확 나요. 여기는 주로 자연, 달과 바다와 버들강아지와 일상적으로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여기 전체에 모았어요. 저는 이렇게 봄마다 이 버들강아지를 그려요. 그 봄맞이 그림으로. 이 추운 겨울을 너가 어떻게 잘 넘기고 아직 살아서 이렇게 쌩쌩하게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힘들지만 봄이 왔구나. 그러면서 같이 기뻐하고 봄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쵸. 봄은 실은 겨울이 있어야 봄이 뚜렷하고 따뜻하고 고마워요. 그 겨울들 있죠? 그 겨울들, 그 아픔이나 슬픔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그것을 그 다음 방에 불꽃을 이고 앞장선 사람들이란 주제로 만들었어요. 총 3개의 초주제로 구성된 전시회의 두 번째 주제. 역사 속에서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이들을 이진경 작가는 수많은 문자와 그림으로 불러냈습니다. 이응노 화백이 그렸던 무수한 군상처럼 말이죠. 이 그림은 법대로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사형수가 동학의 이대 교주인 최시영 선생님이에요. 과연 법이라는 게 뭐지? 그러면서 모두가 동일하게 어떤 적용되고 법 앞에 다 평등하고 이래야 되지만 지금까지 법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믿어야 할 가치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제가 이 작업을 할 때는. 그래서 종이도 되게 나쁜 종이를 골랐었어요. 그래서 이 방에 있는 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과 이름이 있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애도하고 기억하고 하는 것이 이 빨간 방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아니, 이번 전시는 미술을 넘어 역사를 알리는 작업으로까지 확장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불상의 목적을 갖고 동배를 인해 북한 대사관에 왔다 갔다 했으며 김일성의 지령을 받고 지하당을 건설하려고 했고 이는 원래부터 여러분들 이 역사 어떤 역사? 1967년 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고초를 겪어야 했던 이응노 화백. 냉전 시대의 아픔을 그대로 겪은 비운의 예술가는 끝내 고국의 품에 안기지 못했습니다. 이진경 작가는 한국 사회 모두가 그에게 큰 빚을 지었다 생각했고 그의 혼백을 위한 천도제를 올렸는데요. 뜻을 함께하는 무형문화재 장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네, 이거는 굿을 통해서 이응노 선생님이 저 하늘로 혹은 이응노 선생님과 같은 많은 분들이 저 하늘로
잘 가시라고 저 창문을 통해서 이게 그 길이에요. 이 방은 어쨌든 그림으로 제사상을 다 차렸고 그리고 이 세계와 저 세계의 그 중간에 그 정신적인 공간들, 우리가 기원하는 공간들, 그 마음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런 자리예요. 이거는. 벽면 가득 빼곡하게 채워진 이진경 작가의 작품 속엔 생명을 상징하는 논과 밭, 씨앗과 꽃들이 피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뜨거운 희망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게 정말 100살 넘게 사는 게 오래 사는 건지 우리 안에 기억으로 안중근 의사 혹은 이름 모를 어떤 죽음들이 제가 그림을 그림으로 해서 거기에 써놓거나 내가 기억하고 기원하는 그것으로 또 그 안에서는 오래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런 작업들을 했어요. 그의 작품엔 사람에 대한 예의와 정성이 오로지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촛불 등불이라고 108개의 지등을 환하게 비추어서 여기 수많은 어르신들 이름 없거나 이름이 있거나 그분들이 환한 하늘로 잘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작업을 했어요. 그럼 앞으로 이제 전시를 보러 오실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좀 어떤 거를 좀 느끼고 갔으면 하세요? 때로는 즐겁고 무겁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들을 만들어 놨는데 시간을 조금 넉넉히 가지시고 그런 식구들이나 문장들을 좀 음미하시거나 또 평상시 생각해보지 않았었던 그런 어른들, 우리가 이름 모를 여러분들이 계셔서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가능하시다면 그분들에게 마음을 보태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알아가는 일은 묵묵히 산을 오르는 일과도 같을까요? 먼 산 헤치고 흐르고 그렇게 잊고 있던 수많은 이름들을 봄처럼 다시 만날 수 있는 전시회였습니다. 훌쩍 봄볕이 뒷산을 넘었습니다. 이응노 화백은 해걸음에 더욱 따뜻해지는 고향의 풍경을 늘 그리워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이름을 따 이응노 마을이라 불리는 홍천 문화마을을 찾았습니다. 나무 향기가 그윽하게 인사를 건네는 곳. 여기선 누구나 마음속에 간직한 예술의 꽃을 피워볼 수 있는데요. 저도 작가님의 도움을 받아 작지만 의미 있는 나만의 예술품 하나를 만들어 봅니다. 예쁘다. 과거와 현재를 초월해 두 예술가가 만나 마음으로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응노, 이진경, 시간의 화폭에 담긴 두 개의 꽃을 이 봄이 가기 전에 만나보시죠. 네, 잘 봤습니다. 저는 이응노 화백의 작품을 이응노 미술관에서 종종 이렇게 접했었는데 이렇게 생가토와 마을까지 넓은 문화 공간에 펼쳐져 있어서 네.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응노의 집에 딱 도착을 하면요. 일단 이진경 작가님의 글씨가 저희를 반겨주고요. 전시회를 이렇게 하나하나 둘러보면은 이진경 작가님의 작품뿐만 아니라 이응노 화백의 작품을 통해서도 우리가 잊고 살았던 역사를 다시 되짚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꼭 홍성의 이응노의 집에 방문을 하셔서 우리가 잊고 있던 역사도 되짚어 보시고요. 두 예술가의 만남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겨울이 있어야 봄이 더 뚜렷하고 따뜻하고 고맙다는 작가의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박소혜 리포터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웃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경상남도 양산에도 그런 분들이 많으신가 봅니다. 어디서 노래소리가 들리는 것 같죠? 봄이 왔어요. 우리들 마음속에도 좋다. 따분한 일상에서 벗어나 설레는 봄을 만끽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주목하세요. 이 몸도 마음도 상쾌해지는 생태 체험은 물론
약이 되는 영양 만점 인삼도 맛볼 수 있습니다. 우와, 신봤다. 이게 바로 새싹 인삼입니다. 푸르른 자연을 입안 가득 머금을 수 있는 봄향기 그윽한 건강밥상까지. 초록빛이 넘실대는 양산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만물이 깨어나는 봄, 발길 닿는 곳마다 싱그러운 자연이 반겨주는데요. 오늘은요, 이 봄을 맞아 양산으로 나와봤는데요. 지금 양산은요, 이 봄을 맞아 푸른 맛과 향이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이 초록빛 힐링이 가득한 양산 여행 지금 떠나보시죠. 첫 번째 여행지는 싱그러운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양산 원동면. 이곳에 오면요, 보기만 해도 힘이 불끈 솟는 먹을거리를 만날 수 있다는데요. 우와, 벌써부터 진한 향이 나는데. 우와, 안녕하세요. 우와, 여기 안에 싹 들어오니까요, 눈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되게 푸른 잎사귀들이 있네요. 아, 예, 요거는 인삼 중에 새싹 인삼이라는 겁니다. 새싹처럼 작고 어린 인삼이라 이름도 새싹 인삼. 이 양산 선안삼을 타고 흐르는 맑은 물을 이용해서요, 친환경 농법으로 기른다는데요. 실내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사시사철 푸릇푸릇 신선하게 만날 수 있답니다. 저희는 인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10년 동안 부수된 부스터를 이용해서 재배하고 있어서 특별히 맛과 향과 삶이 더 건강하게 자라고요. 여기 LED를 설치해서 1년 365일 동안 꾸준하게 일정한 광이 나오도록 조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어서 삶이 1년 내내 365일 재배가 가능합니다. 우와, 되게 잘 자랐다. 네, 보시면 이렇게 잎이 다 펴진 것들, 이렇게 잎이 많이 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수확이 준비된 거거든요. 예. 단뿌리도 많이 이 새싹 인삼은요, 인삼의 모종인 묘삼을 심어 키운 건데요. 이 정성 들여 키운 묘삼에 잘 여문 초록빛 줄기와 잎이 자라나면 이렇게 새싹 인삼을 수확할 시기가 된 거랍니다. 이게 얼마 정도 키우면 이만큼 자라는 거예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정도 식재하면 이렇게 자랍니다. 저도 잘 자란 새싹 인삼을 한 뿌리 한 뿌리 조심스럽게 수확해봤는데요. 이 새싹 인삼은요, 1년 내외에 어린 묘삼을 키워서 재배하기 때문에 잎과 줄기가 부드러워서 채소처럼 가볍게 즐기기 좋다고 합니다. 우리 수민 씨 열심히 하셨는데 하나 드셔보셔야죠. 우와, 이 몸에 좋다는 새싹 인삼을 근데 이렇게 땅에서 그냥 뽑자마자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 그 흙을 가볍게 털어주신 다음에 바로 드셔도 됩니다. 뿌리와 줄기, 잎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새싹 인삼. 작은 고추가 맵다고 정말 인삼보다 향이 은은하니 더 깊은 것 같아요. 새싹 인삼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머리 이렇게 더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수민 씨가 오신다고 그래서 새싹 인삼과 어울리는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우와, 안 그래도 방금 밭에서 쫙 해왔거든요. 이 새싹 인삼은요, 인삼이나 고가의 산양삼에 비해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데요. 때문에 집에서 부담 없이 반찬으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답니다. 보통 인삼이라고 하면 뭐 약이라고 생각해서 뭐 다려 먹거나 먹기가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이런 새싹 인삼은 채소에 가깝기 때문에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으로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전으로 하면 어린아이들도 부담감 없이 먹을 수 있고요. 또 삼겹살이랑 같이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오, 벌써부터 군침 돋는데요. 네. 이 새싹 인삼과 파프리카, 양파를 넣어서 만든 빛깔 고운 새싹 인삼 전인데요. 와, 이 새싹 인삼이 푸짐하게 들어간 거 보이시죠, 여러분? 와, 이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 네. 역시 또 비가 오면 또 전을 먹어줘야 되잖아요. 전을 먹어야죠. 와, 근데 이렇게 익어갈수록 이 새싹 인삼 향이 쫙 올라오네요. 그렇죠. 잎에 사포닌이 더 많아서 이 잎에서 오는 향기나 이런 것들이 또 인삼이 익으면 달달한 맛이 나요. 이 새싹 인삼 잎은 뿌리보다 사포닌 함량이 무려 8배나 많다는 사실. 보양식으로도 최고입니다. 그리고 먹고 나면 뭔가 힘도 생기는 그런 기분이라서 피곤할 때 제가 대접합니다, 남편에게. 오늘
오늘 제가 좀 많이 먹고 가도 되겠습니까? 네. 인삼의 사포닌 성분은 돼지고기의 지방을 분해해서 소화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이 쌉쌀한 풍미가 고기의 잡내까지 잡아주더라고요. 우와, 정말 삼이 익을수록 단맛이 쫙 올라오네요. 그래서 고기를 뭐 쌈장이나 기름장에 따로 찍지 않아도 두 개만 먹어도 충분하게 간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맛있어. 맛도 좋고 기력 보충에도 그만인 새싹인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에 젓가락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별다른 채소가 많이 들어간 게 아니라 거의 삼으로만 전을 구웠는데요. 이 삼의 약간 아삭아삭한 식감도 좋고 삼 자체에서 향도 은은하고 단맛도 올라오니까요. 이것도 진짜 별미입니다, 별미. 이번에는 양산 상북면의 한 농가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멀리서 이렇게 걸어오면서 보니까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이렇게 딱 앉아 계시네요. 이게 이름이 신선초인데 네. 신선들이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게 약성이 좋대요. 기적의 약초라고도 하는데 이게 자라면 뻣뻣한데 이 초봄에는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네. 그래서 샐러드도 먹고 국도 끓여 먹고 나물로도 아주 맛있어요. 이렇게 직접 깬 산야초로 제철 밥상을 차리신다는데요. 이 봄철 건강을 책임질 또 다른 별미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와, 확실히 여기가 또 산이라서 그런지 공기가 진짜 좋네요. 공기가 좋죠. 네. 여기는 뭐 아무 청정 지역이니까 정말로 좋아요. 상쾌하고. 원기 회복의 대명사 민물장어까지 신선초와는 어떤 궁합을 보여줄까요? 우리가 겨울 동안 많이 체력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산야초에 미네랄 같은 걸 보충을 하고 장어가 굉장히 고단백이면서 영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둘의 어떤 궁합이 맞게 국을 한번 끓여보려고 그래요. 진짜 몸보신 제대로 되겠네요. 먼저 냄비에 들기름을 두르고요. 이 큼지막하게 썬 민물장어와 민물장어뼈를 볶아준 다음 물과 함께 된장을 풀고 끓여줍니다. 된장을 넣으면은 장어의 비린내를 없앨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산야초가 활약할 차례. 그런데 곱게 간 이 노란 가루가 뭔지 궁금하시죠? 우와, 이거 약간 구수한 냄새가 나는 게 콩가루 맞죠? 네, 이게 생콩가루인데 야채에 이제 옷을 입히는 거예요. 끓는 물에 넣으면 이게 옷을 입어가지고 야채가 매끈매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식감이 고소한 맛도 있으면서 식감이 굉장히 좋아지죠. 마지막으로 들깨가루를 넣고 푹 끓여주면 맛과 식감, 영양까지 두루 갖춘 민물장어 산야초 들깨탕 완성! 여기에 소고기 찹쌀구이와 들나물 샐러드까지 봄철 영양식으로 이만한 게 없겠죠. 이렇게 보기만 해도 이제 봄 느낌이 가득 나는 이 봄 한상이 또 완성이 됐네요. 온통 초록빛으로 가득한 제철 밥상 드디어 맛을 보는데요. 이 산야초 식초와 식여자로 맛을 낸 특제 소스에 들나물의 향긋함까지 입안 가득 봄이 찾아왔습니다. 와, 이렇게 한 입 딱 씹으니까요. 이 소스에서 올라오는 이 풍미랑 상큼한 향이 쫙 퍼질 때 이 고기에 또 담백함이 탁 치고 들어오니까 이 둘의 궁합이 너무 좋습니다. 겨울을 이기고 올라오는 새순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미네랄이나 비타민 이런 영양가가 높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먹으면은 어떤 보약보다도 이런 최고의 보약이죠. 장어살이 통째로 들어간 산야초 들깨탕도 맛을 봐야겠죠. 정성을 들인 만큼 맛도 정말 훌륭합니다. 아니, 보통 장어탕에는요, 장어 고기는 사실 식감이 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요, 고기는 고기대로 입에서 녹아내리고 국물 자체가 진국이어가지고 정말 보약을 그냥 사발째로 들고 마시는 것 같습니다. 네. 와, 너무 맛있다. 이번에는 초록빛이 무성한 양산 동면으로 갑니다. 와, 공기 좋아. 오, 엄청 푸르네. 상쾌한 공기를 가르며 도착한 이곳. 노란 꽃잎이 눈길을 끄는 양골담초부터 아름다운 빛깔로 봄을 알리는 쿠페아, 발렌타인 자스민, 그리고 다육식물까지
활짝 핀 꽃들이 가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 안에 싹 들어오니까요. 네. 정말 가슴이 싱그러워지는 게 식물 천국이네요. 그렇죠. 예, 이곳은 푸른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자연 생태 체험 학습장이거든요. 네. 여기는 허브도 많고, 그 다음에 주가 지금 실내 공기 정화 식물 주제로 지금 여기 정원을 꾸며놨어요. 생기 넘치는 봄의 정원을 갖고 싶다고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한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에서도 이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끔 자, 여기 있는 식물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요. 자, 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나만의 정원 만들기 체험. 화분에 원하는 식물들을 옮겨 심은 다음 이 식물의 뿌리까지 흙을 꼼꼼하게 채워줍니다. 이 맑은 자연의 숨소리를 느끼다 보면 지나간 옛 추억도 피어나는데요. 이 흙 만지니까 너무 부드럽고요. 냄새 너무 좋다. 예전에 고향에서 맡던 어린 시절 그 냄새 같고요. 이 보니까 이 색깔도 눈이 엄청 편하고 옛날 그 친구들하고 흙 가지고 소꿉놀이 하던 그때가 막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이 심는 것만큼 관리도 중요하겠죠. 이 식물에 숨통을 틔워준다는 마사토로 마무리. 이 마사가 검은 흙보다는 눈으로 보기로도 좋지요. 네. 그리고 마사가 수분 조절 기능도 있어요. 귀여운 장치까지 취향껏 더해주면요. 아기자기 더 풍성해집니다. 예쁘죠? 와, 예쁘다. 오, 와. 집안을 봄처럼 화사하게, 인테리어 효과는 기본, 공기까지 맑게 해줄 나만의 정원 완성. 아우, 이렇게 보는데 저는 또 한 번 대만족입니다. 진짜 예쁘게 잘 만드셨네요. 오,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좀 어떠세요? 집에 이렇게 거실에 갖다 두면은 이 봄 기운이 꽉 이렇게 풍겨 나오는 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네. 정말 봄 느낌, 그쵸? 네네. 오늘은요, 양산에서 초록빛 힐링을 즐겨봤습니다. 여러분도 올봄 양산으로 놀러오세요. 강인한 생명력이 피어나는 양산의 맛과 멋. 이 삭막한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는 잠시 접어두고 온통 싱그러운 양산으로 떠나보세요. 이 초록빛 힐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네, TVU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